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고슴도치 새끼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뭐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도 제 새끼를 그렇게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런 짐승보다 모성애가 없다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게 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씁쓸한 이야기가 들리고, 안타깝게 그 희생양이 된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화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자식이 예뻐도 남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략 한 20년 전쯤 있었던 일이네요. 뼈다귀 감자탕 집이었는데 홀도 있고 방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먹는 것도 있고, 거긴 늘 사람이 꽉 찬 가게인데 그날 저랑 일행은 자리가 없어서 홀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애들이 뛰어다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 뜨거운 걸 들고 나르고 있고, 그냥 봐도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땐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애들이니까 그냥 두는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라 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와장창 소리가 나고 애가 울고 어른도 비명을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더랬죠.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서 일하시는 분을 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걸 아이랑 일하는 분이랑 그 근처에서 식사하던 분들까지 모두 뒤집어 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여러 면에서 안타깝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라는 거. 10년 전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가던 길이었어요. 할머니 댁에 가려고 역에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탔죠. 처음으로 기차를 타는 거였고, 형과 단둘이 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진짜 가슴 벅차게 즐겁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이건 형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저랑 형은 신나게 기차 안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통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그만 그 순간 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이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복장을 보니까 영무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쓰러진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놓은 게 그 영무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이제 형은 어떻게 됐냐면서 형에 관해 묻자 영무원이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몇 분 후에야 놀라지 말라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형이 죽었다고 힘겹게 말을 해줬어요. 전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냐면서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영무원은 입을 꽉 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영무원이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때 영무원과 어머니가 현관에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들려왔어요. 형인 사투시고는 악마에게 당해버린 것 같다고. 악마에게 당해버렸다고. 악마?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형이 악마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까지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그 뒤로도 5년간 겁에 질린 채 살았고요. 그리고 형을 죽인 악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다는 거.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터였기에 배가 고파서 점심을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점심이 없다는 거에 투덜거리면서 식사를 차리던 도중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걱정한 나머지 집에 전화하신 거였죠. 저는 일단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 게 아닐까 싶어서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찾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휴대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슬슬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지나서 알게 된 거지만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계셨다는 거.
다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못 받으셨던 거죠. 전 아버지가 퇴근한 후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를 모시러 할머니 댁으로 갔거든요. 근데 할머니 댁에서 만난 어머니가 좀 어딘가 왠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간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모습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버지가 제게 말을 해주셨어요. 슬슬 저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다면서. 저는 그때 아버지가 하시려는 말씀이 형 사토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두려워서 물어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악마의 뜻을 알게 됐고요. 진상은 이랬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통로에 마주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놀라서 바로 실신한 게 맞고요. 그때 그 아주머니 앞에는 할머니가 된 그 아주머니의 어머니랑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여자아이가 엄청 시끄럽게 구는데도 그 아주머니랑 할머니 둘은 그 여자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떠들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가까운 곳에 있던 괴상한 모습을 한 남자가 일어나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 여자아이 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다가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떠들고 있던 여자아이의 머리를 마구 찔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던 거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소리에 놀라서 기절한 사이 그 괴상한 남자는 역시 옆에서 계속 떠들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왔고 기절한 저는 뒤로 하고 깨어있던 형부터 우산으로 머리를 찔러서 죽였던 거라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한테 잡혀서 저까지는 죽이지 못했던 거라고. 영무원 말로는 그때 그 남자가 잡혔을 때 그 남자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휘감고 있었고요. 웃는 건지 화내는 건지 도무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무원이 어머니께 그 악마라고 했던 건 그 사람의 잔인한 행위도 행위지만 정말 생긴 모습이 말이죠. 정말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라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남자를 직접 봤을 때 영무원 말이 이해가 됐고요. 그건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네요. 이게 제가 형의 죽음에 관해 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요즘 악마가 사표를 낸다고. 악마가 자기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못 해먹겠다고. 사연에서처럼 떠들던 아이도 그 부모도 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게 지어낸 얘기 같지 않은 게 진짜 어린이집이나 겨우 다닐 정도의 아이였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런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먼저 식사 중이던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정도면 교육도 뭐 또 안 될 나이 같은데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 남들이야 어떻건 뭐 자기 새끼만 예쁘다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건지 진짜 그 뭣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아이한테 그래야 속이 시원했는지.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식사 중이던 그 사람도 편하고 조용하게 식사를 할 권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